제목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Appropriate for Selected Patient TAVR Bicuspid AS인데 지금 사실 이미 바이커스피드 AS 환자들에서 타바를 다 하고 있죠. 서전 선생님들도 아마 잘 셀렉티드된 환자들한테 있어서 타바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지금 디스커션이 되고 환자를 실렉션해서 타바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누구를 타비를 해서는 안 되고 이 환자들은 좀 서저리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컨센서스를 서전 선생님들하고 앞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우리가 앞으로 갖게 될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지컬 익스피어리언스를 많은 서전 선생님들이 하시면서 이런 문제점들이 바이커스피드에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했죠. 그래서 애뉴러스가 생각보다 크더라. 그 다음에 오발한 애뉴러스이기 때문에 이게 사이징이나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 가장 큰 문제는 칼시피케이션이 생각보다 광범위하고 또 아주 언이분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한테 타비를 하는 거가 과연 적절할 거냐라는 그런 걱정을 서전 선생님들이 많이 했죠. 이렇게 칼시피케이션 심한데 너네 여기다 어떻게 밸브를 집어넣냐, 그건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초창기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커스피드는 이렇게 커미셔 쪽에 스페이스를 많이 남겨서 파라베블랄 리기 이슈가 있을 거고, 초창기에는 인터커미셔널 스페이스의 문제 때문에 또 앵커링 문제도 제기했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바이커스피드는 이 서지컬 익스피어리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타입들이 잘 이밸루에이션 됐고 잘 알려져 있죠. 타입 5가 있고, 이 타입 5는 양쪽 커미셔 부분의 칼시피케이션이 항상 문제가 될 수 있고, 타입 1이 가장 흔한데 이 라페 칼시피케이션이 항상 타비 시술할 때 문제가 되죠. 타입 2도 마찬가지, 이 부위의 라페 칼시피케이션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동안 쭉 제기돼 왔던 타비를 하는 데 있어서의 바이커스피드 환자에 있어서 포텐셜한 프로블럼을 보면 적절한 애뉴라 플레인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애뉴라 플레인에 근거한 적절한 사이징이 조금 어렵다. 근데 하지만 요거는 여러 가지 최근에 CT 가이디드 메저링을 통해서 대부분 해결이 됐고, 수프라 애뉴라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도 거의 해결이 됐습니다. 애뉴라 럽처 리스크나 PVL이 이런 사이징 이슈와 관련돼서도 문제가 되게 됐는데, 아주 델리키트한 사이징의 그런 메저링이 최근에 가능해지면서 이런 문제도 조금 해결이 돼가는 것 같고요. 제일 큰 문제는 결국은 헤빌리 칼시피케이션인데, 밸브가 잘 안 열리거나 또는 그 노듈한 칼슘 때문에 스페이스가 생겨서 리익이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또 애뉴라 럽처 리스크가 생기고, 오발 쉐입드 밸브 에리어 또 문제가 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생각보다는 별로 문제가 없다라는 거고, 아오르틱 아뉴리즘은 올드 에이지에 있어서 일정 정도의 아오르틱 아뉴리즘은 그 환자의 라이프 익스펜턴시를 보건대 클리니컬 아웃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게 지금 현재까지 나온 컨셉에서 서전 선생님들이랑 저희들이랑 대충 같이 쉐어를 하는 포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커스피드 아오르틱 밸브를 갖고 있는 환자들한테서 타바를 시행했을 때 보면 아까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 칼시피케이션이 라페 쪽에 상당한 양이 존재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커스비 아시메트릭, 그 다음에 애뉴라 익센트리시티, 이거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덜할 것 같고, LVOT의 칼시피케이션이 심한 경우에 이거 영향을 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아우트패시, 이건 생각보다 덜한 것 같고, 최근에 나온 이 바이커스피드 관련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 큰 데이터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애뉴루스가 트리커스피드보다 다 크고 하이트도 다 높고 대신 칼슘 볼륨은 많고, 이게 공통적인 거죠.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오르틱 이 루트 쪽이 트리커스보다 크다. 다른 데이터들을 보더라도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우리가 칼슘 버든이 많은 리플렛이나 이런 거를 머금을 수 있는 스페이스가 바이커스피드는 트리커스피드보다 더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베네핏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칼시피케이션만 놓고 봤을 때
이게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또 그렇지도 않더라라는 이런 어떤 아웃컴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잘 알고 있는 데이터죠. 예전에 XT 초창기 제너레이션 디바이스에 비해서 이게 아우터 커습을 했던 이런 뉴 제너레이션 디바이스로 하면 파라벨라 릭 같은 경우는 거의 임프루브가 되고 이거와 어소시에이티드 된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이 해결이 되면서 트리커스피드나 바이커스피드나 별로 이제 클리니컬 아웃컴에 차이가 없다라는 게 뉴 제너레이션 디바이스를 갖고 나온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드 엔드 포인트, 인 하스피탈 컴플리케이션 레이트 이런 것 등등이 다 차이가 없고 이년 모탈리티 보더라도 바이커스피드, 트리커스피드 양군 간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내 K탑이 레지스트리 데이터인데요. 이 레지스트리 데이터를 보더라도 올코스 데스 디세이블링 스트로크가 양군 간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이커스피드라고 해서 트리커스피드에 비해서 뭐 특별하게 큰 리스크를 갖고 있겠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한번 갖게 하는 클리니컬 아웃컴이 되겠습니다. 이 데이터, 이 케이스를 보시면 타입 5죠. 요 부위에 커미셔 부위에 칼시피케이션이 심해서 이것 때문에 좀 AR이 생기겠구나라고 하는 우려를 갖게 하는 환자였고, 결국은 완전 사피엔 XT, 그러니까는 3 전에 아우터 커스비 없는 밸브였죠. 26짜리 넣었고, 뭐 프로시저는 잘 됐는데 예상대로 그 부위에 파라벨바라릭이 시그니피컨트하게 있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이런 환자는 서저리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진행된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타입 5고 마찬가지 AS 바이커스피드고 이 환자도 마찬가지 이런 컨선이 우려됐고 근데 이제 그 외에 다른 컨선들은 SOB가 충분히 넓어서 파라벨바릭 이외에 다른 컨선은 없던 환자였는데 칼슘도 이렇게 상당히 많았고 사피엔 3를 넣었죠. 이 환자는 사피엔 3를 적절한 사이징을 잘해서 넣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SOB에 기존에 있는 칼슘들이 머금을 수 있는 충분한 스페이스가 있으면서 큰 문제가 유발되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데 T 한 거 보면 파라벨바릭이 거의 없습니다. 쇼덱시스 뷰를 보더라도 죄송합니다. 잘 밸브가 서큘러하게 들어갔고 파라벨바릭이 거의 없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뉴 제너레이션 디바이스를 갖고 잘 실렉티드된 페이션트한테 하면 트라이캐스피드 환자한테 하는 거랑 큰 차이가 없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다만 이런 아까 제가 얘기했던 라페 칼시피케이션 버든이 심한 이런 환자인 경우에 보시면 바이어스드 밸브 디플로이먼트가 되면서 애뉴럴 럽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글리한 칼시피케이션 모폴러치를 갖고 있는 환자들한테서는 가능하면 서지컬로 가는 게 좋겠다. 자,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예측하고 우리가 잘 플랜을 세워서 디시전을 내릴 거냐라고 하는 쪽으로 방향이 우리가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도 있죠. 그래서 라페 칼시피케이션이 심해서 밸브를 넣긴 했지만 밸브가 이렇게 익스터널 컴프레션이 되면서 익센트릭한 밸브 디플로이가 됐습니다. 당장의 헤모다이나믹 어브노멀리티는 없었지만 이 환자의 밸브 듀러빌리티가 향후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것은 팔로업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어떤 접점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 AS 케이스들입니다. 물론 저희도 서전 선생님들하고 다학제에서 논의하고 여러 가지 팩터들을 고려해서 타비를 고려를 했습니다. 이 환자도 칼시피케이션이 굉장히 심해서 파라벨바릭이 우려되는 환자고 여러 가지 컴플리케이션이 우려되는 환자였습니다. 칼슘 어마운트 상당히 많죠. 저는 가능한 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셀프 익스펜들 밸브를 주로 사용하고 이렇게 밸루닝을 통해서 이 칼슘이 어떤 비헤비어를 보이는지 코로너리는 막지 않는지 이 스페이스를 너무 꽉 채우면서 애뉴럴 럽처 리스크는 없는지 이런 비헤비어를 한번 보고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탑의를 시행했고, 탑의 이후에 환자의 CT 데이터랑 이런 걸 보더라도 잘 익스펜션 돼 있고, 밸브 리플렛 에어리어에서 그 밑에 애뉴라 에어리에서는 약간 익센트릭시티를 보이긴 하지만 밸브 펑션에 전혀 문제 없는, 그래서 에코 파인딩도 괜찮았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해피한 케이스였고요. 다음 환자 보시면 이 환자도 바이커스피드고, 보시면 칼시피케이션이 굉장히 심하고, 특히나 이렇게 커미셔 끝 부위에 이렇게 있는 칼슘, 노들라한 칼슘이 심하게 있는 경우에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가 되는데, 칼슘 어마운트 많고, 엔지오상으로도 보면 칼슘이 여기 굉장히 많이 있죠. 밸브를 넣습니다. 한번 넣고 당장 문제 없었지만 이제 올소고날 뷰에서 보면 밸브의 익센트릭시티가 현저하게 훼손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퍼스트 CT 팔로업을 해보면 당연히 이 밸브가 익센트리티 심하게 애뉴라 레벨에 돼 있고, 이 밸브 쪽은 비교적 그런 부분들이 덜합니다. 이런 환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사실은 nobody knows, 아무도 대답 못하죠. 그래서 이런 환자의 데이터들이 팔로업되고, 그래서 그 결과가 좀 unfavorable하다 그러면 가능한 한 이런 환자는 서지컬 트리트먼트로 넘기고, 그 위에 우리가 favorable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은 환자들은 탑의를 진행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겠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에코 파인딩은 파라빌러라 릭은 없고 밸브가 익스터널 컴프레션 된 것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한번 해보자면, 트라이큐스피드 아우틱 밸브랑 비교해 보면 바이커스피드 아우틱 밸브가 칼슘은 굉장히 많긴 하지만 루트는 크다. 그거는 뭔가 베네피셜한 이펙트로 작용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이슈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는 것도 있고 아직 대답을 못하는 것도 있지만, 현재까지 나온 데이터로는 트라이큐스피드 밸브랑 비교해서 클리니컬 아웃컴 큰 차이가 없다. 다만 unfavorable한 칼슘 캐릭터리스틱스, 이를테면 시비어 엘브요틱 칼슘, 라페 시비어 칼슘, 매우 익센트릭한 칼슘, 이런 것들이 어떤 비헤이비어를 보일지는 앞으로 많은 데이터와 그리고 서전 선생님들하고의 그런 디스커션을 통해서 아주 정교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밸류에이션 돼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바이커스피드 아우틱 밸브 시비어 AS도 페이션트 실렉션을 잘하면 탑의 결과 굉장히 좋게 가져갈 수 있고, 안 좋을 거다라고 예상되는 환자는 서전 선생님한테 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